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일개 밑바닥 사원에서 본부장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아마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빨리 승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낙하산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죠. 남편은 회사 오너의 오른팔격인 이사님의 아들이라 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작은 지역의 본부장급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수행비서로 남편 차를 운전해주는 기사님을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남편이 직접 뽑았지만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자차가 있어서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장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다 보면 남편 운전기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갑자기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었어요. 남편이 바쁜 관계로 제가 대신에 추천받은 그 기사님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아주 어린 청년이란 것과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이 남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알바로 생각을 하고 대충 돈이 모아지면 그만둘 생각인가 싶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자주 바뀌어서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생활과 가장 밀접한 직원인데 저와 남편과도 코드가 잘 맞아야 하고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라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이력서를 펴들었더니 이건 대기업에나 들어갈 스펙이었어요. 명문대 졸업이라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대충 몇 개월 알바 정도로 생각하고 지원을 했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오래도록 함께 해줄 분이 필요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안 뽑아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꼭 사모님을 만나서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요? 저를 아세요? 네, 잘 압니다. 수년 전에 서대식 씨와 결혼까지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뜬금없이 그 이름 석자, 서대식.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보세요. 그 사람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저는 서대식 씨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모님을 만나서 꼭 들려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모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봐요. 나는 서대식 이름 석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날 만큼 소름이 끼쳐요. 번지수 잘못 짚었으니까 당장에 돌아가요. 네, 물론 그러실 겁니다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저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뭐요? 고마워한다고요? 어디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괜히 헛소리로 내 시간만 축낸다면 각오하세요. 그러면서 듣기 시작한 서대식의 사촌 동생이란 사람의 말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그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서대식이란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고서 예비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식을 하루를 남겨두고 있던 때였어요. 그 예비 남편이었던 서대식 씨는 저와는 5년이나 사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축제 때 놀러 갔었다가 거기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서대식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학교에서도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노래를 아주 잘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통기타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팬심이 두터운 알바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가 주최하는 미팅이 있다고 해서 손살같이 달려갔었어요. 미팅엔 관심이 없었고 서대식이란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제 바람대로 그 사람과 우여곡절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사귀었고 결국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꿈은 가수가 되어서 성공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 때문에 가수의 꿈은 져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지식하신 분이라서 가수는 딴따라라며 과시했기 때문이었죠.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대식도 자기 자신이 가수로 성공할 정도로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춘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었기에
왜 막판에 와서 나를 배신하고 떠났었는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컸던 만큼 더 빨리 잊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홧김에 일사천리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지금의 남편은 서대식과 제가 연애를 할 때도 늘 제게 대시를 해왔었고 한결같이 저를 우상처럼 떠받들던 사람이고 제 신랑감으로서도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집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제겐 그저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서대식의 집안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로 특용작물인 버섯을 찾지만 다양하게 재배를 하면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버섯 요리 전문점을 운영을 하는 집이었어요.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준비도 다 마치고 결혼식만 올리면 되었는데 결혼식 전날에 제게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예비시댁에 보냈던 혼수 예단을 통째로 그대로 싸서 택배로 보내왔고 돈도 제 계좌로 다시 싹 다 이체를 했더라고요. 그가 전화통화로 알려온 것도 아니었고 톡으로만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랑은 결혼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대로 헤어지자. 나 지금 공항이다. 하와이로 떠날 거니까 날 잊어라. 그 톡과 함께 보내온 사진이 저를 경악케 했습니다. 얼굴이 가려졌지만 어떤 여자와 손잡고 다정하게 찍은 공항 인증샷이었어요. 야, 이 자식아, 넌 미쳤냐? 그 여자 누구야? 너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인 줄 아냐? 네 집보다 더 잘 사는 애야. 재벌 2세라고 들어는 봤을 거다. 나 좋다는데 어쩌냐? 네 집에 사위가 되는 것보다는 100번은 낫다. 그게 마지막 통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이 제 결혼식이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미치고 팔딱 뛰어봤자 소용도 없더라고요. 더 이상 연락도 안 되는 예비신랑과 예비시댁이었습니다.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두 다 제 연락을 피했어요. 어쩔 수 없이 미리 연락해놓은 하객들께는 결혼이 사정이 생겨서 연기가 되었음을 알리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그 무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제 분노를 함께 이해를 해주며 서대식에 대한 뒷조사를 대신 해주었어요. 예비신랑이 뒷조사를 한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서대식이란 그놈 완전히 나쁜 자식이야. 너를 완전히 속여왔던데 그래? 너랑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재벌 2세란 그 여자애랑 계속해서 만나왔더라. 재벌 2세만 출입을 한다던 강남의 목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만난 모양이던데 이런 자식은 차라리 헤어진 게 잘 된 거야. 그래서 미련 없이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화도 늘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해서 제가 먼저 대시를 했었고 그는 내가 돈이 많아 보여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와중에 더 돈이 많아 보이는 여자가 보이니까 갈아탄 것일 뿐이라고요. 제가 그걸 눈치를 못 챈 것은 제 잘못이니까 인생 수업을 잘 한 것이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미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대식 씨의 사촌동생이란 자가 저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형이 사모님을 떠나게 된 것은 순전히 사모님의 남편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요? 그러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사모님 인생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형이 내게 부탁을 해서 일부러 사모님을 만나려고 온 거니까요. 뭐요? 서대식 씨가 부탁을 했다고요? 네, 사모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건 또 뭐야? 들을수록 해괴망측했습니다. 내가 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건가요? 더 궁금하시다면 이곳으로 가셔서 형을 만나보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쪽지에다 뭔가를 적어주고 갔습니다. 내가 미쳤어? 그런 자식을 만나게. 다 지난 일인데 뭐하러? 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할수록 깨름직했습니다. 서대식 씨가 나를 떠난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지? 어찌됐든 서대식 씨가 내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사촌동생을 내게 일부러 보냈으니 만나서 얘기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쪽도 팔리고 그래서 예비시댁에 쫓아가서 한바탕 휘젓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동네 창피하니까 조용히 보내버리자고 지금의 남편이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안무야 없었던 일인 것처럼 되어버렸었죠. 그럴 가치도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사실 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대식 씨를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내 남편 탓이라고 하니까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한적한 교회 작은 카페였어요. 거기는 서대식 씨의 여동생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 서대식 씨는 거기서 노래도 부르면서 함께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제가 올 줄 알았는지 서대식 씨의 여동생이 금방 서대식 씨를 부르러 갔어요. 한참 만에 내 앞에 나타난 서대식 씨는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는데 내가 알던 예전에 그 사람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제가 먼저 일어나서 몸이 건조하게 말을 건네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랍시고 그러더군요. 이 몽복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네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그 재벌 이세는 어디 있니?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크게 웃어 제끼더니 그러더라고요. 재벌 이세? 그딴 거 없어. 내 주제에 무슨 재벌 이세? 네가 나한테 안 그랬냐? 재벌 이세가 나보다 더 좋다고. 이제 와서 나는 왜 보자고 했니? 내가 단도직입으로 말할게. 네 남편이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찍은 그 여자가 진짜 재벌 2세가 아니었어. 네 남편이 돈 주고 그 여자를 사서 일부러 내게 붙인 거야. 그게 또 무슨 헛소리. 이제 내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심통이 났냐? 네가 말하는 거 사실이 아니면 네 아구통이 날아갈 줄 알아. 알았어? 계속해서 말해봐. 네가 내 말을 믿건 말건 네 자유야. 네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금방 알게 될 테니까 내가 입 아프게 길게 말하지 않을게. 그래? 증거는 있어? 내 남편이 어떻게 그 여자를 사서 너한테 붙였다는 거지? 나도 미친놈이지. 네 집에서도 나 같은 평범한 족속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 죽으려고 했는데 재벌 2세가 가당키 나냐? 그래서 그 여자가 어쨌다는 거야? 영 이렇게 어렵게 걸음을 했으니까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 변심한 옛 연인의 상판대기를 보고 있자니까 그때 악감정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빈정이 상해서 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별 얘기가 아니면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았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보답하는 차원도 있고 또 나도 네 남편한테 당한 게 분하기도 해서 그런 거니까 잘 들어보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해서 제 남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네 남편 한마디로 개 양아치 새끼야. 나도 깜빡 속았다니까. 네 집에서 하도 기를 팍팍 죽이니까 그 자식이 사탕 발리면 나도 쉽게 넘어가 버린 거야. 재벌 2세만 모여서 한 클럽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면 그 사이에 끼워주겠다는 말에 혹했지 뭐냐. 일부러 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주면서 나를 꼬셔서 하와이로 도망치게 만든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권현한테 속아서 다 털리고 권현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리까지 병신이 돼버렸지 뭐냐. 나중에 잡아서 물어보니까 네 남편한테 돈 받고 나한테 접근을 한 거더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혼을 막아달라고 했다더라. 내가 미쳤지.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네가 내 남편 때문에 재벌 2세라고 살충난 여자 꼬임에 빠져서 나를 차버리고 도망을 갔으니 내 남편이 나쁜 놈이다 이거냐? 다리는 자업자득이네. 못할 짓을 했으니까 죄 받을 거야.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냐? 겨우 이것을 말하려고 나를 불러냈냐? 수작 부리지 마 이 자식아. 아직 말 다 안 했다. 더 들어봐. 내가 너한테 했던 짓을 반성한 의미로 용기를 낸 거니까. 그래? 말해봐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 아버지가 창업한 그 회사가 네 시아버지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더라. 아마도 네 남편이 네 아버지의 회사가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이건 그동안 내가 수집한 정보야. 내게 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냐? 너 이걸 보면 내게 고마워할 거다. 내가 그 자식한테 배운 게 있잖냐. 나도 똑같이 했지. 네 남편이 강남에 있는 술집에 드나드는 20대 어린 여대생의 스폰서인 건 몰랐지?
한 명도 아니고 한 3명인가? 그러더라. 내가 그 애들한테 돈 쓰느라고 있는 돈 다 탕진했다. 걔네들 통해서 알아낸 거야. 걔네들도 아무리 스폰을 받는 입장이더라도 자기 말고 다른 여자랑 양다리를 거친 거 보고서 열받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나한테 쉽게 정보를 캐내주더라고. 그 애들도 언제 어느 때 스폰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거기는 여러 개의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녹음기 하나를 들어서 바로 제 앞에서 들었습니다. 자기, 마누라랑 신혼인데 여기 와 있어도 되는 거야? 마누라는 무슨 마누라야? 내가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왜 결혼을 했겠어? 왜 했는데? 이건 비밀인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장인한테 빼앗겨서 다시 되찾아오려고 그래. 그럼 자기 장인 회사가 원래는 자기네 것이었어? 응, 우리 아버지가 원체 순둥이여서 자기 주장 강하게 하지를 못해. 그니까 죽도록 몸바쳐서 일해놓고 남 좋은 일만 시켰지. 두고 봐. 내가 아버지 회사를 되찾아서 보기 좋게 내 마누라를 차버릴 거야. 그게 내가 하는 복수야.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해. 너무 꿈만 꾸는 거 아니야? 자기 와이프한테는 남동생도 있다며. 무슨 수로 되찾아와? 처남? 처남이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다 방법이 있어. 마약쟁이로 만들어서 아예 매장을 시켜버리던가. 소름이 돋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분명히 남편 목소리는 맞는데 이것도 목소리를 똑같이 변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사실이냐? 만약에 네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장난을 친 거면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너는 그냥 안 놔둔다. 알았냐? 알았으니까 잘해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내게 너무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항상 내 의견과 내 비율을 잘 맞춰주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늘 깔끔하고 매너있게 굴었으니까요. 허튼 구석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찾을 때까지 남동생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나름 알아본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께도 알리고 남동생에게도 알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 집에 왔는데 어디야? 데리러 갈게. 말만 해. 그래? 경찰서로 와. 거긴 왜 갔어? 교통사고 났어? 아니, 오면 알게 되니까 오기나 해. 알았어. 우리 자기 무슨 일이야? 얼른 갈게. 자기는 무슨 자기? 연기도 수준급이네. 저는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그랬습니다. 남편이 마침 경찰서로 갈 것 같으니까 오면 바로 체포하세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었어요. 결국에 시아버지도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젠 시아버지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차고 넘치는 물통으로 남편이 저를 기망해서 사기 결혼을 한 이유로 인해서 이혼이 결정이 되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아서 호화 변호사 군단을 이끌고 전력 질주를 하더니만 잘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잘도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물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서대식이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살짝 입김만 불어넣어줬을 뿐인데 설마 했는데 하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천벌을 받았는지 새로 벤츠 신형으로 차를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알 수 없는 급발진 사고로 뇌진탕에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잘하고 살지 그랬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